비상대책위원 최보윤 의원입니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배움의 장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교육당국과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헌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헌재는 국가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변론과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졸속 재판 진행은 37년간 쌓아온 헌재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재판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음을 헌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단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헌재가 위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헌법재판관들이 검토하게 되면 자연히 편향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군 지휘부 등의 내용 인정이 없이 헌재가 해당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해당 법 개정 이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단핵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철저한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 절차 준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증거 능력과 피소추인의 기본권 등에 대한 헌재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일 인권위를 방문해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더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을 잘 준수하고 심리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헌재의 졸속 심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단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추가 변론 없이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부실한 심리의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여일 지난 현 시점에서 헌재는 변론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든 거 아닌지 우려됩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단 8명만 채택을 했고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7차, 8차 변론에서는 하루에 4명씩 몰아서 신문을 했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신문 시간을 1명당 90분으로 제한하는 부실한 심리로 일관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페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특히 20대와 30대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각각 53%, 54%로 헌재에 대한 불신이 절반을 상회했습니다. 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를 지칭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헌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재의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과 주요 증인에 대한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이 국민이 다시금 통합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